오늘 첫 번째 이슈로 22대 국회 법사위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번 법사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참 높지요. 법사위가 잘해야 됩니다. 왜 법사위를 두고 여당 야당이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겠습니까? 이제 문을 딱 열고 해보니까 안 가져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법사위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지요. 아, 당연하죠. 지금 뭐 당장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통과시키고 법사위가 이제 상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곧바로 해병대원 특검은 그냥 바로 심사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에서 동의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사위로 와도 법사위에서 그냥 꽉 붙들고 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330일이 걸리거든요. 언제 어느 세월에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이게 어느 세월에 그거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회 그 야당 의원들도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그냥 뭐 모든 법안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법률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여야 관행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과방위는 그냥 민주당 가져가십시오. 법사위만 줘, 법사위만.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냥 버티기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무시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혜연 대변인, 지난번 법사위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출석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까지 연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많이 기억하시죠?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함부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징역 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예. 여러 가지 공직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참 국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14일 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당이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회의를 열겠어라고 하는데, 야당은 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명령한 법안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딱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들짝 놀랐을 것 같고요. 요즘 시중에서 야당이 모범 학생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량 학생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죠. 어떻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각자 누냐는 말이 나오고요. 저는 현재 국회 법사위의 야당 의원들을 불화살을 든 심판군단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불화살이라는 게 전현희 국민위원장 시절에 탄압을 받을 때 앞으로 저 사람이 되돌아와서 본인이 맞았던 불화살을 다시 윤석열 정권에 쏠 것이다라는 비유에서 나온 건데요. 정청래 위원장, 박지원, 서영교, 전현희 의원, 정말 뭐 여러 가지 관록이 있고 또 야당 시절에서 뭐 여러 가지 탄압을 많이 받아본 경험을 살려서 민생 법안, 개혁 법안 잘 좀 통과하는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화살을 든 심판 군단.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치양 명주 심판의 전사들을 이렇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전혜연 대변인과 좀 생각이 일치했군요. 이렇게 지금 출석 안 하고 버티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경 기자님. 네,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네.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오고 개겨?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법률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만약 청문회를 했는데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냐? 벌금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처해지거나 예. 더 심한 건 뒷부분인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법률가라면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고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법 바꿉시다. 3년 이상으로. 너무 짧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1차로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라는 거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의 효과가 있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고발을 통해서 국회를 모욕한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된 증인들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안 나와? 징역 간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고 뭐 버티고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그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정원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법사위에서는 타 상위 법안을 논의할 때도 지금까지 차관이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장관 출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전에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각 기관장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원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김성한 평론가님, 사실 장관이 출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해사항으로 차관을 대신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이 출석하는 건 당연한 의무고요. 또 특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입법청문회를 연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밝혀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찌됐든 간에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하고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다 뽑아버리면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럼 국회 안 들어올 겁니까? 상임위원회 출석 안 할 겁니까? 근데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은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영 기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7개라도 받자 아니면 아예 다 보이콧하자 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시나리오는 크게 3개입니다. 하나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고 복귀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장은 받지 않되 의사 일정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고 의사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방법인데 지금 당내 주류의 의견은 아직도 세 번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이 낫다. 복귀 시점 아직 설정 못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런 것인데 국민들이 보다시피 특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 국회 관계를 깨고 있고 독점적인 형태를 끼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 야당을 카운터파트로 여기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짬짬이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하는 그것도 국회가 과반 의석을 야권이 가진 상황에서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쓰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특위 정치, 국회에 복귀하는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결국 거세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복귀를 결국 감행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다만 어떤 시점에 복귀할 것인가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안 나오면 지네들만 손해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의사단체 파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16일 국회 보건복지에 소속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과 의사단체라든가 비대위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정부 쪽인 여당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건데 보건복지위에 야당 의원들은 가서 의사단체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를 좀 현장에 있었던 분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당장 그 비대위나 의협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뭔가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 한번 보세요. 법사위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쭉쭉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까지 하겠다는 상황이고
보건복지위에서는 갈등을 방치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는 듯한 정부와 대조적으로 갈등의 최종점에 서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 여당이 이거 정말 자책골을 심하게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장관 출석 안 하는 게 법사위만이 아니고 행안위도 뭐 이상민 장관 출석 안 하고 그러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장관들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갔겠습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저 지난번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받다가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잖아, 집에. 그래서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그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 모르죠. 윤 대통령 라인이라고 하지는 않던데 하여튼 그래도 힘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후문으로 듣기에는. 근데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부르는데 장관이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나 뭐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여기서 행안위에 대해서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봄 되면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비상이 걸린 게 산불입니다. 그렇죠. 행정안전위원회, 우리나라가 사실 안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오송 참사를 비롯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자처해 왔는데 행안위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러다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그때는 정말 정권이 무너집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건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있고요.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그 장차관들이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특위에는 나가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관하는 상임위 안 나가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소개해드리면 아직 적용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조에 불출석 등의 죄를 묻고 있는데요. 1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2항은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정 간의 모의를 통해서 장차관이 안 나왔다면 그 책임을 당에도 물을 수 있는 것이 법조항으로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법 바꾸는 얘기 막 하고 있다던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법을 누가 바꿉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위가 아무 소용도 없는 특위 만들어가지고 상임위 출석 안 하는 걸 뭐 명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꾸면 거부권 행사 안 합니까?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21대 국회 후반기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가져갔어요. 위원장. 근데 대통령 거부권 14번 행사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보다 더 큰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민의 거부권입니다. 예. 국민이 거부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는 매를 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출석해가지고 답변하고 뭐 곤란하면 피하면 될 일을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증인이 안 나오면 벌 받는 거예요. 그 매를 버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법사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텐데 초반부터 지금 작정을 하고 이창명주 심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22대 국회 야당의 192석 몰아준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뭐 증인 채택해서 벌 주고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탄핵하고 에이? 그리고 또 안 되면 법 바꿔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뭐 어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 대변인님? 맞습니다. 제가 아까 불화살 분단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조폭 집단처럼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국회 자체가 용산 출장소가 되는 겁니다. 입법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양비론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받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적어도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국민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바깥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거를 칭찬해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서 매를 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 탄핵 포인트 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예, 지역구에서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지역구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이 있으면 지역구 가서 자영업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넘치가 있고 가계 부채가 폭탄이란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 예산이라던가 현안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전현 대변인님 불화살을 든 심판군단 탄핵 포인트. 오늘 호주에서 온 전병을 드셔서 그런지 좋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호주 정어리들을 뵈니까 아이디어와 분노가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경연TV에 나가가지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의원들 사이에서 한 달만 고개 숙이면 4년 동안 편하다. 그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한 달만 그냥 죽어라 그냥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은 그 다음에는 유권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치하면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미 총선 참패한 거 다 까먹었어요. 제가 볼 때. 왜 참패했는지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이제 먹었죠. 뽑아줬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하면 돼. 대통령님 그러니까 치고 한동훈이도 있는 거예요. 대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2년 됐습니까? 다 까먹은 겁니다. 이제는 자기 정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은 안 까먹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는 학생이 이번에는 뭐 상임위 구성을 놓고 토론을 하자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토론하자고 했나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또 이재명 대표랑 토론하자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었죠. 위원장이 네. 했었죠. 토론?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이 답을 않고 있는데 무서워서 답 안 하는 거겠습니까? 같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토론 한번 보고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이거야. 두 사람이 일단 뭐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피하고 저쪽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지금 나이가 82, 78인가 이래요. 그 두 사람한테 주어진 조건이 너무 가혹합되다 보니까 그 영감들을 1시간 반 동안 세워놓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도 못해. 그리고 메모지도 못 들어가. 깜빡깜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시간 반 동안 펼칠 토론. 이거 참 기획도 그렇고 받아들인 용기도 그렇고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를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용수회담 하는데도 대통령이 85분 동안 떠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당 대표가 눈에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한번 토론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 그냥 확 까놓고 그냥 생중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리백 모른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를 수도 있다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니까 아셔야죠. 그리고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와 토론할 때 군사작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제는 아셔야죠.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맨날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데 군 통수권자가 과연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는지도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토론한다면 정말 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볼 때는 안 나올까 왜냐면은 무서워서. 윤 대통령이 나서면 일이 꼬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말릴 겁니다. 네. 예. 이 석유가스전도 윤 대통령이 나서니까 오히려 일이 꼬였고, 그리고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로 꼬였고, 윤 대통령이 건들면 그냥 꼬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 기자님,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네. 실력을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분이 자기들한테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국민들도 이제 이런 분열된 국회 양상을 보고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제스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걸 체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복귀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장외에서 싸우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맡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도 주류 의견이 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명분과 실리의 무게를 다는 건데 특히 명분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벤트가 있는 날에 적절하게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모마일님, 토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도 안 가면서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이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이 우기는 격인데 이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김은숙님께서요, 학교도 안 간 학생이 도시락은 묵으러 오네. 그러셨는데, 이미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21% 기대해서 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민심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네는 안 된다. 빨리 정리해라. 그런데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민심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기대 다 져버렸습니다. 이만큼의 기대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했을 때,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그 밥그릇을 그냥 혼자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놓고 이제 꽁꽁 숨어있던 배우자 불러내서 같이 여행 가고 계속 이거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지금 법사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법사위에서는 지금 그나마 지금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검 빨리 가야죠. 당장 7월 19일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통화 기록도 지금 확보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박지원 의원이 그거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3번 전화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그렇다면은 했습니다. 예.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련의
전화 내용들을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기록 그 아니, 수사 모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또 수사의 그 또 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수사 좀 내용을 그렇습니다. 물는 게 아니고 통화 기록을 확보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엊그제 최상병 어머님이 얘기한 대로 내일 모레 1년이 돼요.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통화 기록을 1년밖에 보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니, 관련해서 의원님 받찾지 말고 대답만 해요. 그런 보관을 부분이 했냐, 안 수사에 했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챙기고는 있는데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그럼 이 자리에 않습니다. 오늘 왜 나왔어요? 의원님께 그 성실하게 공수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왜 나왔어요? 그 말이 돼요? 그런 부분에 공수처에서 대해서 지금까지 통화 기록 하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정원장 한 사람은 나오자마자 통화 기록 확보하고 압수수색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우리 야권 의원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1년 넘으면은 통화 기록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예요? 예,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서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의 냄새가 풀풀 풍겨납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공수처장 답변이 좀 이상한 게 이종섭 장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는데 3번 통화했다는 거, 그거 공수처가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수처장이 나와서 언론 보고 확인했다? 출근 안 합니까? 요즘에는 출근할 때 운전 부인이 안 합니까? 나 궁금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하고 할 때 저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싱긋싱긋 웃으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만 하잖아요. 이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 위기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거나 뭐 이 정도라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소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뭐 특검을 가니 안 가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특검으로 안 가고 공수처도 사는 건데, 공수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건가 죽이기 위해서 들어간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지금 공수처장 나와서 실실 웃고 있고 말이죠. 뭐 저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공수처장이 저렇게 웃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국민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장병의 사망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건인데 저렇게 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나쁜 전략이죠. 살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하자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없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빼니까 입법 청문회 하자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하고 여당 의원들도 다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 지지자들도 다 지켜보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핵심적인 증인들을 불러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동훈 처장이 지금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엑스맨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와 진짜 특검해야 되고 정말 안 되면 입법 청문회 통해서 증인들을 다 불러 세워서 국민들 앞에서 말하게 된다라는 일종의 엑스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입법 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다수 증인들은 아마도 처음에 출석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한 명 출석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인데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본인 재판을 통해서 항명죄 재판을 치르면서 다양한 통화 기록, 다양한 수사 기록을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수처장이 답변하지 않는 다양한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가 의혹 제기의 세세한 낱낱을 아마도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군인 신분이잖아요. 예. 김기현 사령관하고 둘이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서 정말 사병들이 국가 애국심으로 그냥 국가에서 명령 안 명령 죽어도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 왜 그렇게 자기 탄원서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썼는지 정말 자기 생각이 정말 맞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정석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있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그것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들어보시죠. M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그 개인 휴대폰 통화를 공수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주체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처장님,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다시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허위 보도이면 허위 정정 보도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 뭐 특별히 그런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조치한 바 없으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즉 공수처장으로서는 이 수사, 그 국민들의 그 관심이 굉장히 큰 수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시키고 싶다고 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어지는 보도는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압수수색 했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려면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공수처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현 대변인님. 왜 대통령 윤석열이 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보고를 통해서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어때? 사람. 좀 물렁물렁합니다. 에? 아 그래? 그러면 시킨 대로 잘하겠네? 이걸 보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아까도 제가 매를 번다라고 했는데 오판의 시작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일을 잘해야죠.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할 사람을 해야 그 기관이 돌아가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뭘 비리를 지켜주고 뭐 그럴 사람이 누구 없을까? 저 정도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오판인 것이 드러나냐면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알게 돼요.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사 주체로서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의 대부분의 경력이 검사만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만 잘 통제를 하면 어떻게 뭐 덮어지거나 본인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입법부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동시에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그까지 안 가고 공수처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공수처에도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오동훈 처장 저 발표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야, 뭐 검찰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막아주려고 막 그냥 인사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오고 공수처도 저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결국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한 진상 규명이라던가 수사회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침대 축구하는 식으로 국회를 제대로 안 열면서 방해한다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직접 불러내서라도 국민들이 듣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른바 방탄 공수처라던가 방탄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했는데요. 전 이거 실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를 너무 만만히 보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얻는 것은 야당 의원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이채양명주 심판하라고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뭐 순방 갔다가 또 오셨는데 자꾸 해외 순방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야당의 이런 강력한 전략이 결코 개인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걸 좀 깨닫고 제대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공수처장 웃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한두 번 더 불러가지고 저렇게 몰아붙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울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이 저 공수처장 한두 번만 더 이렇게 나오면 왜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특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특검 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하겠죠.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공수처장의 어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윤 대통령이 왜 오동훈 저 처장을 임명했는가 지난 과정을 보면 아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한 게 2월 29일이에요. 선거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공수처장 임명 안 하고 계속 미정미정 시간 끌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변수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런종섭 사태. 그러니까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내보내면서 전 국방부 장관을 내보내면서 국민들이 확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출국 금지 조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자기들 입으로 자기가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명은 자기 사단이에요. 윤석열 검사 출신이고 사단이니까 공수처가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특검론이 너무 커지니까 목소리가 그런 명분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다 보니까 오동훈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동훈 후보자도 여권에서 추천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덜 비난받을 인물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오동훈 처장이 가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마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특검론을 더 강화시켜주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네. 지금 근데 몇 명 있냐? 최근에 김성규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이제 사임하면서 총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김명석 부장검사라는 분이 최근에 또 사의를 표명했어요. 18명이. 그럼 7명을 채워야 되는데 7명을 단시간 내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공고도 내야 되고 뭐 서류 받아야 되죠. 면접해야 되죠. 대통령 임명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 빼기 18하면 7명이 빈 상태에서 3, 4개월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공수처장이 왔는데 차장을 수사력 있는 분으로 임명해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차장 임명됐습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선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참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거 찬성했습니까? 공수처 없애야 된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힘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수처 폐지 공약 걸지 않았던가요? 네. 그랬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문제 생기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아이고 그러세요? 에? 그래놓고 이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공수처가 잘할 거라고? 에이. 공수처장 맛둥이님께서요. 앵무처장 백수 되겠네 하셨는데 그래요. 앵무처장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맛둥이님 선크림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한라사님 공수처가 통화 기록 압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잡아드릴 수는 없나요? 그러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가능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참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가 수사 제대로 안 하면은 뭐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근데 뭐 지금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법 왜곡법으로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 왜곡법이 독일 형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검사든 아니면 판사든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유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오히려 권한을 가지고 엉뚱하게 활용한다거나 직권 남용을 하거나 이럴 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법농단 때도 그랬잖아요. 사법농단 때도 판사들 기껏 기소해가지고 했더니 법원에 가니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재판에 개입할 직무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개입했다고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있나? 그럼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네? 그럼 다 무죄 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 왜곡법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직권 남용을 하든 직무 유기를 하든 자기 손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리거나 나라의 운명에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대충 뭉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공수처든 아니면 일반 판검사도 다 마찬가지고 경찰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랬을 때 명백하게 나중에 그게 사안이 드러날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 새로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라든가 해병대 조단 조사가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처벌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군사법원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조사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 과실치사를 다루는 경찰의 수사 문제도 직무 유기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함께하자 그런 내용들이 특검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이 하나마나한 일들 하고 있는 국가기관 이런 문제를 짚어봤는데